여러분들의 영화 속 히어로는 누구인가요? 아마 세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MZ세대 속에서도 좀 세대가 높으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일 수 있고, 좀 더 어리다면 최근 손흥민 선수와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MZ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마블의 히어로들도 있지만, 어린 시절 정의를 구현하거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험난한 도전을 하여 성공하는 모습으로 희망과 감동을 준 저의 히어로는 바로 람보와 로키, 곧 미국의 영화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히어로 혹은 배우일 수 있고, 저 역시 이 영화들이 개봉할 시점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요 영화를 통해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 때문에 알아보다가 국내 개봉 시점과는 갭이 있는 미국에서의 영화 개봉 시점들이 1977년과 1983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금 더 놀랐지만, 아무튼 람보에 폭탄 장착된 화살 한 방, 두 눈이 퉁퉁 부은 채 여자친구 이름을 울부짖던 당시 실베스터 스텔론의 모습은 매우 인상 깊어 지금도 레전드 영화들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전 세계인들의 히어로였던 그가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영화로 꼽은 영화가 바로 한국 영화였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가 전하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액션 영화가 2004년 개봉하여 찬사를 받은 전쟁 속 가슴 아픈 형제를 그린 한국의 서사시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연쇄살인마 영화 디톡스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실패를 하고 몇 년을 보낸 이후 2000년대 후반 로키 발보아로 10년 만에 다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70대인 그가 여전히 고된 액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액션 영화 장르의 팬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가 출연한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람보 퍼스트 블러드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영화가 사실적인 액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가 이연걸, 제이슨 스타덤, 성룡 등의 기술을 칭찬하면서도 사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액션 영화는 바로 강재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기사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로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전쟁 영화의 맥락에서 관객들에게 실제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파괴적 이야기이며, 전투 장면은 피투성이이고 원초적이라 설명을 하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2008년 람보 시리즈 4탄 라스트 블러드의 액션씬이 이 영화의 생생한 전투 장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본 적이 오래되어 영화의 세밀한 모든 부분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처절한 전투 씬들은 제 기억 속에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한 가족의 비극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런데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자면, 봉준호 감독 등을 비롯한 한국의 감독들과 배우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세계적 유명 감독과 스타들의 리스트만 따로 모아도 1시간짜리 다큐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의 대중예술은 세계적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작품들이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 원인에 대해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바로 공감이죠.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지옥이 보여준 빈부격차, 계급사회, 집단의 공포 등의 소재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법한 이야기였기에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증명했다는 논평을 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에 존재하는 문화적 미개함을 가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전 세계는 한국 작품들이 던지는 주제의 파괴력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지구를 구원하는 전형적 할리우드 서사만큼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한 공감의 위력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작품들의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영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지옥이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세계적 이슈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작품이 있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한 번 한국 작품이 세계적인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담아내어 북미 극장 개봉이 확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하는 소식에 등장한 한국 영화는 바로 배우 공승현 주연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미국 개봉명으로 Aloners입니다.
그게 무슨 영화야? 그런 영화도 있었어? 하는 반응 보이실 분들 계실 텐데요. 공승현 배우가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스타도 아니고 홍성은 감독 역시 세계적인 감독은 아닌데 미국 개봉을 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허나 그럴 만한 평단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영화 제목이 인상 깊어 우연히 감상했던 영화인데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그랬듯 우리 사회가 가진 큰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큰 화제가 없었던 영화를 발견한 기쁨에 더 큰 소확행이 있었던 영화이기도 했죠. 해당 기사도 제가 느꼈던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극장에 개봉되는 이유에 대해 기사는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영화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 현대인의 외로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찬가이며 주인공 여배우의 놀라운 변신과 함께 홍 감독은 모든 영화 팬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배급사 필름 무브먼트의 회장 마이클 로젠버그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배급사 직원들도 저와 같은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은 직접적인 스토리 안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 넷플릭스에서 한 번쯤 볼만한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통해 1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는 한국의 뛰어난 스토리텔러들이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겠지만 좀 더 달리 해석해보자면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와 한국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의미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국가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라면 근거가 될 수 있는 예시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리메이크 연출에 주목받은 바 있는 일본의 영화 감독 이리에 유우 감독은 최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 스태프들과 한국에서 올 로케 촬영으로 영화를 연출 제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놀랐다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일본 영화 매체 무비워커를 통해 그는 한국은 실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국가라며 한국은 사회적 의식 개혁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에 대해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의식 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이를 감추려 들고자 하는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어 예술 작품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작품들의 대단한 부분이 되는 것이며 이런 부분이 선진 대중문화를 가진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세계 비판, 사회 비판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부분 말이죠. 또한 그는 한국의 스태프들은 이지적이며 냉정하게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현장은 매우 성숙한 분위기라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의 촬영 현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면서 주 5일째 촬영과 제대로 준비된 현장 모습 그리고 배우들과 밥을 함께 먹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 가능해 좋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현장의 열악함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충무로라고 하는 곳의 탄생 자체가 일본 영화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작이었기에 부조리한 부분들이 만연해 있었지만 그나마 최근 여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화두를 던지는 위력을 가진 한국 영화가 제작 스태프들의 처우와 현장의 업그레이드까지 빠르게 개선하여 헐리우드와 쌍벽을 이루는 확실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